사건 번호는 2024타경106860 아파트입니다. 매각기일은 5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답심리 청솔 우성 아파트입니다. 토지 면적은 12평에 건물 면적 25평, 감정가는 8억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최저가 한 번 유찰되어서 6억 3천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물건도 굉장히 좋은 게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일부 승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비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신경 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대지권 같은 경우에 6억으로 평가가 되었고 건물은 2억으로 평가가 되었네요. 아파트 현황으로는 동수가 3동 있고 세대수는 228세대 있는 비교적 소형 아파트입니다. 시공은 대리미하였고 사용승인일은 03년도입니다. 약 22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수랑 총 주차대수를 비교해보니까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모씨가 발견이 되는데요. 전입일자가 23년도 1월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2년도 6월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 없다고 나오고요.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았든 배당요구를 했든 간에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인도명령 대상자로 낙찰자가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시면 소유권, 임의경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매가 끝나면은 경매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고요. 소유권도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사라집니다. 나머지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는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모두 소멸하고요. 이렇게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 임차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이 실체가 없고 등기상에 남은 근저당권인지 요것을 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임의경매로 해가지고 이 근저당권이 그대로 청구 금액으로 해서 경매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실효성이 있는, 실체가 있는 근저당권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이 근저당권이 실체가 없고 실제로 다 갚았는데 등기사항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이나 이렇게 1금융권이 아니라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잖아요. 만약 이 근저당권이 실체가 없고 등기에만 남아있는 권리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나머지 등기부등본에 현황이 있는 모든 등기들보다 그 날짜가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체가 없는 근저당권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지금 그래도 임의경매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사항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은 대지권 등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죠.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잘 안 돼 있으면 건물만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39.591 대지권이 잘 등기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일반 건축물 사항도 보이지 않고 아파트 명칭과 호실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지의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 확인을 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아파트이고 84제곱미터 맞습니다. 소유자 현황에 아까 등기부등본에 보셨던 박은모 씨가 잘 있고요. 만약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홍길동 씨 이런 분이 있으면 확인해 봐야겠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7억 9,700만 원으로 24년도 5월에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이네요. 건물 외관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소나무도 있고 조경 상태도 꽤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은 총 3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윤한모 씨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입일자가 지금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이 윤한모 씨가 있고 전입일자가 23년도 1월 4일이죠.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공식적인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확인을 하였으며 등기상 인수한 조건이나 매각에 따라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특이사항 전부 없는 깔끔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내용이 있죠. 최선순위 설정보다 대항력권을 먼저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근저당권이 왜 소멸되었을지 그 부분까지 체크한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불측의 피해나 이런 부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문건 접수 내역에서 유치권 신고나 기타 경매 관련 절차에서 하자가 될 만한 사항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물건지 위치는 이곳에 위치 있고요. 청량리역이나 이런 곳까지는 지하철역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환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에 공원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근에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으므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좋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저희 경매 물건의 최저 호가는 지금 8억 4천만 원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매 최저가가 6억 4천만 원 정도니까 거의 시세차익은 2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KB부동산의 시세를 보니까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보아도 시세차익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주 좋은 물건이죠. 인수하는 것도 없고 깔끔한 물건인데도. 토지 이용 계획에서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매 요약도 봐보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 생활권에 한 번 유찰되었는데 시세 차익은 거의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고요. 다만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